여러분들은 참호를 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대 특성마다 다르지만 진지 보수 공사를 해보셨지 실제 참호를 파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번엔 참호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참호하면 다들 1차 대전의 참호전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참호는 있었습니다. 일단 참호는 영어로 트렌치입니다. 이건 도랑, 해자, 참호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해자는 예전 성들을 보면 성벽 주변에 물길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해자입니다. 저기 바로 성벽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지요. 하지만 화약무기의 발달로 성벽이 취약해지자 성벽들도 더 두꺼워지다가 보방식 요새로 발전하였는데 이러면서 해자들의 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초기에는 주력은 기병이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프랑스의 장다른 같은 중갑기 마기사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화약무기의 보편화가 되면서 보병으로 다시 주력이 변경되었고 이런 변화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 스페인의 그 유명한 테르시오입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양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렇다 쳐도 공성전 같은 포위전에서 병력들을 그냥 땅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약무기의 발전은 그만큼 사거리와 위력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도랑을 깊게 파서 그 속에서 전투를 하였고 그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도랑이 바로 우리가 아는 참호의 시조입니다. 이건 기존의 기병이 아닌 보병이 주력으로 되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지요. 그리고 이런 참호는 그 이후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원시적인 기동전 동안 잊혀졌다가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다시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상호 비슷한 경우라면 방자가 공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거든요. 특히 개활지에서 돌격은 게티스버그의 피켓의 돌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다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일 전쟁간 요새전에서 참호는 다시 모습을 보였고 이후 1차 대전의 지옥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둘 중 누군가 압도적 우위로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니 생긴 참극이었지요. 이런 참호전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최근의 우러전입니다. 양측이 상호간 방어선을 돌파할 정도의 전력을 갖추지 못하니 서로 참호를 깊게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곤 소모전에 들어간 것이지요. 과거의 참호전과 달리 현대의 참호전은 더욱 비극입니다. 방호 장비의 발달로 그만큼 제압하기 힘들어졌기에 그만큼 더 과한 화력을 투사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2차 대전 배경 영화에서 보던 수류탄 하나 까고 들어가는 게 아닌 수류탄 3-4개, 더한 경우는 6-7개씩 까놓고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이 더 영화 같고 잔인하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으니 참호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 진창이 되고 배수하기에도 힘든 구조.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오물들로 오염된 물에 장시간 노출돼서 걸리는 참호족과 같은 질병들, 참호라는 지옥이 다시 현실에 강림해 버렸습니다. 우리라고 저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간단하게 참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남들이 안 다룰 더욱 잉여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십시오.